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일선 학교 풍경도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3년 만에 운동회를 연 학교들이 많았는데 되찾은 일상에 대한 기대감과 아직도 불안하다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대전 외곽의 소규모 학교 운동장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 열린 운동회, 열띤 응원과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달리기만큼은 마스크를 벗고 숨이 턱끝까지 차도록 전력 질주합니다. 친구들이랑 간만에 운동회 하니까 지금까지 쌓였던 스트레스나 그런 것도 다 날아가고 평소에는 체육을 거의 못했는데 이렇게 운동회를 하니까 답답한 게 뻥 뚫리는 느낌이고 너무 신나고 좋았어요. 어린이날을 앞두고 일선학교 운동회가 개최되면서 학부모들도 대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아직까지 마스크를 벗기에는 다소 조심스럽지만 학부모들은 모처럼 아이들과 함께 뒤섞여 동심으로 돌아갔고 다시 돌아온 일상이 반갑기만 합니다. 아무래도 거리두기 완화 지침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처음에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가 이젠 아이들이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없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아서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처럼 열린 운동회에 마을 주민들과 군부대 장병들까지 어린이날 선물을 선사하기 위해 찾으면서 인파가 붐볐습니다. 학교 일상 회복에도 코로나 위험 자체는 여전한 만큼 기본적인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바뀐 방역 수칙에 따라서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모두들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끼고 지금 운동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달리기 하는 학생들에 한해서만 그때만 잠시 마스크를 벗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실에서 학생들 간 소통을 막던 아크릴 칸막이는 급식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라졌고 지난 2일부터 등교 전 검사도 중단됐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들에 대한 학교 자체 조사도 사라졌으며 오는 23일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때 마스크 착용 의무도 없어집니다. 교육당국은 어렵게 되찾은 학교의 일상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개인 방역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4,487명으로 전날과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고 14일째 10,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대전에선 전날보다 소폭 늘어 1,714명이 확진됐고 반면 충남은 소폭 줄어 2,26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세종도 전날보다 40여 명 늘어나 412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대전에서 3명, 충남에서 2명 추가됐고 세종은 없었습니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의 업황 지수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전 충남본부가 건설업과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지역 347개 비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경기를 조사한 결과 4월 업황 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78로 전월 대비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대전에서 지난해 12월 말 오미크론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업황 지수가 같은 달 85에서 올해 1월 75, 3월 73까지 떨어졌으나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로 매출이 회복세로 들어섰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까치는 예로부터 길조로 여겨지며 우리에게 친근한 새입니다. 그런데 까치 둥지만큼은 정전사고를 일으키며 우리에게 달갑지 못한 손님이 되고 있습니다. 정전의 주범으로 꼽히는 까치집 제거 작전 현장을 김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변압기 사이 얼기설기 얽힌 나뭇가지 더미를 사다리차가 투입돼 조금씩 떼어냅니다. 전봇대에 만들어진 성인 몸통 크기 더미의 정체는 바로 까치집. 봄철 정전의 대표 원인입니다. 까치집엔 전기가 통하는 철사와 패전선 등도 섞여 있는데 비가 오면 고압선에 닿고 합선 위험은 더욱 커져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까치집 종류가 순수한 나무도 아니고 철사, 바인드선, 안테나방 여러 가지 종류로 조성을 하기 때문에 비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전날에 적극적으로 올해 우리 지역 74건의 정전 중 까치집과 같은 조류가 원인이 된 정전은 34건에 이릅니다. 때문에 까치가 산란기를 맞는 봄철이면 도심 곳곳에서 전봇대 까치집 제거 작전이 한창인데 지난해만 지역에서 5만여 개의 까치 둥지가 전봇대에서 제거됐습니다.
과거엔 엽총으로 까치를 포획하기도 했지만 소음도 심하고 사고 위험도 높아 이젠 이동식 포획틀로 잡거나 사다리차로 올라가 까치집만을 떼어냅니다. 까치집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 도심 속 전봇대뿐만이 아닙니다. 열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에서도 큰 장애를 유발하곤 합니다. 심할 경우 전력 공급이 중단돼 열차가 멈춰설 수 있는데 실제 지난 2016년엔 전라선 무궁화호가 까치집으로 운행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전봇대와 전차선 모두 고압의 전기가 흐르고 있어 별도의 방해물을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 결국 신속하고 정기적인 예방 활동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전과 코레일 측은 시민들에게도 전주의 까치집을 보면 신고해달라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 서부경찰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통학하던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50대 A씨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수년간 당시 고교생이던 B씨를 성폭행하고 B씨의 알몸 사진을 찍은 뒤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입니다.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분 교육청 위탁시설기관에서 일하며 남자 중학생을 상대로 신체 일부를 만지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상담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가정과 학교 등에서 어려움을 겪어 상담받으러 온 남자 중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발로 밀고 차는 등 학대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A씨가 일을 그만두는 등 범행 후 경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시즌 승격을 노리는 대전 하나시티즌이 최근 4차례의 경기를 모두 이기며 리그 3위로 올라섰습니다. 새로운 대기력 달성을 눈앞에 두면서 리그 휴식기에도 전지훈련을 떠나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이수복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 선수들의 함성이 속리산의 아침을 깨웁니다. 리그 내 상대팀과 한 번씩 겨루는 1라운드가 끝나고 휴식기를 맞아 짧은 전지훈련을 떠난 겁니다. 다가오는 여름, 푹푹 찌는 날씨에도 경기를 해야 하는 만큼 쉽게 지치지 않도록 체력 훈련 위주로 훈련이 진행됩니다. 리그 초반의 부진을 극복하고 4연승을 기록하며 선수단의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좋습니다. 좋은 흐름을 이어가 현재 3위인 리그 순위를 2라운드 안에 선두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선두 탈환을 하는 게 1차 목표고 그다음부터 3라운드에는 더 치고 나가는 거고 4라운드에는 유지를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 올해도 반드시 꼭 올해는 승격을 해서 6골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주포 마사의 컨디션 관리도 승격의 관건입니다. 부상을 당하지 않고 모든 경기에 뛰는 것이 마사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팬들의 함성입니다. 거리두기도 폐지된 만큼 더 많은 팬들이 대전 월드컵 경기장을 찾아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는 뭔가 파워 내고 그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응원 잘 부탁합니다. 새로운 대기록 달성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 경기만 더 이기면 5연승, 14경기 홈무패로 연승과 홈무패 신기록 모두 타이를 이룹니다. 올 시즌 승격을 노리는 대전 하나시티즌은 오는 9일 저녁 7시에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신생팀 김포FC와 맞붙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대전 e스포츠 경기장 드림 아레나에서 각종 대회가 열립니다. 내일부터 8일까지 한국 선수들과 아시아권 해외 선수들이 참가하는 이터널 리턴 마스터즈 메이 대회가 진행되며 14일에는 가족 참가 카트라이더 대회가 개최됩니다. 또 19일엔 코로나19로 그동안 직장 내 소통 경험이 부족했던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인 e스포츠 대회가 21일과 22일 이틀 동안은 프로 대회인 대전 레이싱 챌린지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대전시는 제50회 어버이날을 기념해 효행을 실천하고 효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9명을 선발해 국무총리상과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 정부 포상과 대전시장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표창 대상자는 5개 자치구와 동에서 추천해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거친 후 선발했으며 정부 포상으로는 중촌사회복지관과 한국효문화진흥원 등 효행단체 2개 기관이 선정됐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충청권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대진표가 나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던 선거구도 있고 무주공산이 된 곳도 있는 만큼 쉽게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이선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서구는 대전 전체 선거 결과를 좌우할 핵심 지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장종태 전 서구청장이 일주일 만에 다시 서구청장 후보로 돌아왔습니다. 장 전 청장은 서구청장 경선을 준비했던 다른 후보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당 안팎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이해를 부탁하고 사과하며 다시 출발선에 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번의 서구청장 그리고 대전시장 도전의 기회를 준 민주당의 위기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서구청장 후보로서 다시 출발선에 서겠습니다. 국민의힘 서구청장 후보로는 서철모 전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낙점됐습니다. 서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허위 사실 선거운동 논란과 욕설 파문 등으로 시끄러웠지만 공정한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로 선정된 만큼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보여드리고 그 실현 가능성을 확신시켜드리면서 정책 승부를 통해 당당하게 서구청장을 국민의힘에서 찾아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박용갑 현 구청장의 3선 연임 제안으로 무주공산이 된 대전 중구도 쉽사리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민주당은 김경훈 전 대전시의회 의장이, 국민의힘은 김강신 전 중구 부구청장이 격돌합니다. 충남 정치 1번지인 천안시장 선거 결과도 관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관 전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도전자로 나섰고 국민의힘은 박상돈 현 시장이 방어전을 펼칩니다. 진보 성향이 우세한 지역인 만큼 보수당인 현직 시장과의 한판 승부가 관심입니다. 서산시는 현직 시장과 전직 시장의 대결이 흥미롭습니다. 민주당에서 맹정호 현 시장이 후보로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완섭 전 시장이 최종 후보로 낙점되면서 지난 4년간의 시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여성 후보가 나선 부여군수 선거도 관심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정현 현 군수가 후보로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충남 지역의 유일한 기초단체장 여성 후보인 홍표근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면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6일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초단체장 후보군의 윤곽이 나오면서 선거전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대전 선관위는 다음 달 지방선거에 출마할 목적으로 시설물과 인쇄물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이번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정당 명칭과 성명, 사진, 선거구명 등을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라고 기재한 명함 200여 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과 사진을 기재한 시설물 설치를 금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 노조원 10여 명이 지난 2일 노사협의가 결렬되자 당진제철소에 있는 사장실을 점거해 사흘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만큼 3, 4월 400만 원을 지급한 현대기아차와 같은 수준의 특별 공로금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이미 실적을 반영해 지난해 하반기 기본급을 올리고 성과급도 지급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함께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대덕 평촌지구의 지원시설 용지에 잔여 필지가 추가 공급됩니다. 대전시는 분양 공고를 내고 내필지 3,796제곱미터에 대한 경쟁 입찰을 예고했습니다. 총 분양가 39억 4,700만 원으로 최고 층수는 7층 이하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으며 경쟁 입찰은 11일부터 13일까지 온비드에서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다시 활기를 찾은 국립중앙과학관은 오는 5일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과학관 신나주를 주제로 기념행사를 마련합니다. 어린이 과학관과 야외 과학 놀이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페이스 페인팅, 과학 코스튬 플레이 체험, 전통놀이와 히어로 로봇팔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행사 당일 어린이 과학관 캐릭터 스티커, 에코백 등 과학관 기념품을 즉석에서 추첨 제공합니다. 재단법인 조웅래 나눔재단이 오는 15일까지 사회배려계층 교육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할 비영리 기관단체와 학교를 모집합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신체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교육 사각지대의 사회배려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